앉아있네. K박사, 최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9번째 시간. 오늘은 저희가 시국이니만큼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우주의 기운 다크포스 특집입니다. 와. 야, 이걸 와 해야 되는가요, 이거? 진짜 와 하면서 엄청 우울해요. 네. 11월 12일 날 네. 굉장히 독특한 코스튬으로 제가 나타났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다스베이더 가면과 네. 가슴에도 뭐 비슷한 걸 매달고 나갔어요. 네. 저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현장에 제 키가 한 5m쯤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볼 수 없죠. 뭐 어디 계셔도 접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어느 쪽에서 행진한다 막 이런 얘기 듣고 가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둥둥 사람들 사이에 떠다녔어요. 정말 말 그대로 둥둥. 11월 12일을 표현한 굉장히 정확한 트윗을 발견했는데요. 네. 트위터랑 똑같다. 모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 네, 사람의 모임이 고체 상태가 되는. 고체 응집이 너무. 네, 이걸 이제 쓰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페북에다가 댓글을 쓰셨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뜻이 중요한데 혼자서 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명 중에서 제가 어떻게 튑니까? 그걸 입는다고 해서. 본인만 불편한. 네, 불편하고 그냥 그리고 스스로 의미를 삼을 수 네, 있지만. 아니 주변 몇 사람밖에 못 봤을 거예요. 10명, 주변 10명 항상 뭐 그 정도가 보는 거죠. 뭐. 그것도 뭐 뭐야 쟤는 그런 표정으로. 누비고 다녀야 여러 사람이 볼 텐데. 누비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뭐. 네. 어쨌든 재미 있었고요. 저는요. 제 모습은 저희 과학과 사람들 페북에 오시면 인증샷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림에 어느 부분이 제 모습이란 게 들어있죠? 그냥 가면. 네, 손 부분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날은 이 민주주의의 기운이 다크포스를 둘러싼 형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샤머니즘을 누르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과학과 사람들이 항상 그런 부분에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보면 엄청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조금 이렇게 안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좀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아, 그럼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하고 비교하면요. 또 모르고 사는 거. 임기가 네. 무사히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요. 그렇죠. 네. 네. 다 한 번씩 겪어봤잖아. 인지가 무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요즘 상황. 아, 그래서 진짜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뭐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이 뽑히는 상황을 보면 네. 다크포스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냥. You don't know the power of the dark side. 연습했죠. 맨날 하던 거예요? 맨날. 10년 전부터 했어, 10년 전부터. 하지만 우리는 다크포스라기보다는 우주의 기운에 대해서 네. 오늘 그래서 특집을 마련한 것이 뭐 정치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 과학에도 이 포스가 힘이잖아요. 포스란 말이 뭐 딴 거 아닙니다. F는 MA, F. 네, 그렇습니다. 다크포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 포스라는 단어를 과학이 아닌데에서 처음 들은 게 스타워즈 영화예요. 그렇죠. 나중에 저희가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에서 이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포스라는 말이 사실 또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뭐 정치 얘기는 나중에 JTBC 뉴스나 이런 걸로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이쪽의 얘기를 한번 과학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뉴턴의 발가락과 아인슈타인의 화장실을 공히 한번 가져보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근데 슈퍼문이 떴는데 네. 날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잘들 못 보신 것 같은데 보셨어요? 전 뜰 때 잠깐 봤는데 되게 크긴 컸어요. 아니 근데 오늘 새벽에 해가 늦게 뜨니까 네, 아침에 아침에. 본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밤엔 사실 날씨가 되게 오늘 괜찮고. 봐도 돼요. 그쵸. 큰 차이 거의 없어요. 그게 그거죠 조금 뭐. 작아졌지만 뭐. 네, 전 지인께서 자기 카메라 좋다고 네. 타임랩스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와. 자랑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여주세요. 보실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구름에 가려서 이렇게 잠깐씩 없어지는군요. 네. 너무 자주 안 보인다. 네. 구름 때문에. 달과 구름 비율이 조금 바뀌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네. 예, 슈퍼문 또 약간 빗대자면은 또 오늘 이 슈퍼문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많은 슈퍼들이 계시죠. 네, 드디어 좀 이렇게 뭐 나서겠다고 하시나 본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 이슈는 한 달 전 이슈인가 이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저께 추미애 대표가 그
대담을 안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침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정치평론 같은 거 이게 팟캐스트로 녹음하면 다음날 바로 내보내요. 맞아요. 진짜 그렇겠다 요즘. 네. 저희가 지금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목요일 날 나가니까 한 이틀 동안 좀 조용하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도 다운로드 수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과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샤머니즘 정권 이후에 그러니까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 사이언스 정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 미국 사람들도 지금 약간 멘붕이잖아요. 그 다음 날 그 스티븐 콜베어라는 코미디언이 하는 레이쇼라는 쇼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닐 타이슨을 부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쇼의 소 제목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닐 타이슨을 불러서 이 사람이 와서 한 10분 동안 뭘 했냐면 빅뱅부터 인류의 탄생까지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아메리칸이 더 스마터해졌으면 좋겠다면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좀 배워가야 돼요. 저희한테 와서 좀 배워가야죠.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사실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사실 저희 팟캐스트 평소보다 안 듣게 되시는 분들도 사실 100분 이해가 되기는 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다른 게 들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정신 승리를 배우려면은 아직은 너무 일러요. 이제 그렇죠. 뭐 겨우 하루 이틀 만에 네. 몇 네. 년은 갈고 닦아야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 우주의 기운 특집. 네, 슈퍼문 얘기 나오자마자 들어갔네요. 네. 이게 그렇죠. 뭐. 슈퍼문 두고 보고요. 네. 이거보다 더 밝은 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8년 후에나 뭐 비슷한 게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대요. 진짜 관심 없으시구나. 18년이 그 옛날 그 킹 박이 네. 집권했던 기간이라는 것도 뭔가 의미심장해. 네. 슈퍼 히어로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뭔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렇게 웃기게 말하지만 저희들도 나름 심각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저희는 저희 방송 특성 때문에 이렇게 개그하듯이 말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저희들 오늘의 핵심 주제 뉴턴의 발가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자, 오늘 뉴턴의 발가락 우주의 기운 다크포스 특집. 네. 바로 이 우주의 기운 그리고 다크포스의 정체를 밝혀보자 네. 라는 것인데 네. 너무 기대하실까봐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우주의 기운이라고 했을 때 네. 포스라는 말을 썼을 때 저는 네. 맨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 소위 4대 힘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그게 중력, 전자기력, 뭐 강력, 양력 이런 거잖아요. 네.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한번 살짝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별로 의욕이 안 나긴 하는데 사실 중력이랑 전자기력은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하던 얘기긴 해요, 네, 사실. 근데 네. 강력, 네. 양력은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사실 네. 우리 지난번에 이강은 박사님 오셨을 때 이 얘기를 좀 네, 많이 했어요. 해주시긴 해서 네네. 네. 강력은 이걸 그냥 10초 만에 설명하라고요? 원자 핵 안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네. 네, 원자 핵 안에서만 작용되는 힘.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 있으니까 네. 예, 양성자끼리는 원래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네. 그건 전자기력이죠. 근데 전자기력보다 더 세다는 얘기죠. 그걸 이겨서 붙여놓는 네, 힘. 이겨서 붙여놓는 거니까. 그게 강력이다. 강력. 네. 네. 원자핵이 커져가지고 강력이 좀 후달리면 그때 붕괴하는 거. 그렇죠. 네.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양력은 양력은 이게 더 모호한 그러니까 강력은 그래도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네. 원자 핵 안에서 딱 작용이 되는 건데 예. 양력은 굉장히 모호한 힘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원자 핵이 붕괴하거나 뭐 어쨌든 핵 반응이 일어날 때 네. 그때 잠깐 작용이 되는 힘이에요. 네. 제 기억으로는 뭐 중성자가 저절로 양성자로 변하고 뭐 이런 뭐 식의 그럴 상황이 때 벌어진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뭔가 폐간에서 변화가 생길 때 네네. 변화가 생길 때 강력과 전자기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네. 제3의 힘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힘들이 잠깐 작용했다 사라졌다 작용했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작용되는 힘이 양력이에요. 그게 핵분열 핵무기랑 관련이 있나요? 뭐 핵무기 일어날 때건 핵 융합을 할 때건 네네. 뭐 핵 반응을 할 때는 다 작용이 항상 일어난다. 항상 그럼 일어나요. 그 힘이 작용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힘을 작용하는 매개 입자가 발견이 됐어요. 아하. 네, 이론적으로도 그 예측이 되었고 네, 실제 이제 그 매개 입자가 W 입자, Z 입자라는 게 이제 기본 입자라는 게 있거든요. 입자 물리학에서 네. 그게 약한 행력을 매개하는 힘이죠. 여기까지 하죠. 뭐 그 이상은 충분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크포스를 얘기해야 되는데 네. 오늘 들고 오신 다크포스는 무엇입니까?
힘 중에서 나머지 두 개가 중력하고 네. 전자기력인데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중력하고 전자기력이죠. 네네. 예,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전자기력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네. 자석만 가지고도 쇠를 들어 올리잖아요. 네. 지구 전체의 중력으로 당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주 전체적으로는 중력이 더 지배를 하죠. 그렇죠. 우주 전체에서는. 네. 그렇죠. 그 전자기력은 우주 전체로 보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중화되어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는. 근데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만 있으니까. 네. 예, 그 우주 전체적으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네. 거기에 반대되는 힘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다크포스군요. 그렇죠. 다 네. 우주의 기운. 네, 우주의 기운. 가장 센 기운. 그렇죠. 예, 제가 원래 우주의 기운을 뭘로 설명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 칼럼을 써야 되는데 제목을 일단 우주의 기운으로 잡았습니다. 제목부터 정해놓고 내용을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해 볼까? 이게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그렇죠. 어쨌든 빛 이런 거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은 이것이다. 네, 뭔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춰볼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파토님께서 뉴스 공장에 출연하셔서 네, 우주의 기운을 암흑 에너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크란 말이 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들으니까 이게 훨씬 더 네, 제가 또 더 괜찮은 거 있으면 주저없이 제 고집을 부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은 다크 에너지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뉴스공장 나가서도 거기서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청와대를 접수한 최순실을 빗대서 테라포밍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적절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테라포밍의 정의를 하나 정리를 했었는데 어떤 지역에 거기 속하지 않은 자가 그곳을 침범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주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정확한데요? 네네. 이렇게 그 두 개를 같이 걸치게 하려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뻐꾸기 뻐꾸기랑- 알라는 것처럼. 네, 그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물론 광 얘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K 박사님이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보면 좀 민중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어디에나 있고 그럼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반대는 뭔가요? 다크 포스죠. 바로 오늘 얘기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다크 에너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다크 에너지 얘기를. 암흑 에너지. 네, 암흑 에너지. 예. 우리가 사실 암흑 에너지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네. 뭐 한번 제대로 다뤘을 것 같으나 네.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 진짜 여러 번 얘기하게 네, 제가 뭐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네. 들먹이면서 그 가속 팽창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네.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뉴스룸에서 가속 팽창을 한다, 감속 팽창을 한다, 막 그 많은 뉴스들이 그런 얘기를 있었잖아요. 많이 했죠. 요즘 뭐 안 네. 한다는 네, 거. 뭐 네. 지난번 뉴스에도 그 얘기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존재 자체는. 그렇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다크 포스란 걸 원래 다른 반대를 다 밀고 네. 밀어붙이고 스스로의 밀고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오늘 이 암흑 에너지 혹은 다크 포스에 좀 끝판왕 정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뭐. 네네. 네. 해주시죠. 예, 시작은 아인슈타인부터입니다. 아하. 우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서 연구하는 학문이 우주론이거든요. 네. 예, 그 우주론의 시초는 아인슈타인이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우주론에 쓰는 방정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이제 수학으로 계산할 테니까. 예, 거기에 쓰는 방정식은 100% 다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하고 뭐 가정을 넣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네. 시작은 일반 상대성 이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그럼 아인슈타인이 일종의 팔파틴 황제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죠. 스타워즈 잘 모르시면 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우주론은 만일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네. 말하면은 다 절여야 돼요. 아, 그렇군요. 모든 걸 처음부터 절여야 됩니다. 네. 네, 지존이다. 네, 지존이죠.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이 다크 포스로 네. 가기까지 여정이 그래도 꽤 길 것 같아요. 꽤 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우주론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만 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쉽죠.
아, 뉴턴 역학 이런 건 필요 없나요? 이제? 필요 없어요. 아.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쉽다고요, 그게? 뭐 여러 개 할 필요 없잖아요. 네, 저는 FN에 MA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만 하면 되는데 네. 그걸 하려면 여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장방정식 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려면 그 전에 이제 그 현재 수학이라고 나와 있는 웬만한 건 다 해야죠. 수학이란 이름만에 나와 있는 웬만한 건 다 해야 된다. 사실 제가 대학교 때 타과 전공 수업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선택으로 해서. 네. 그래서 물리학과의 상대론과 우주론이라는 수업을 들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양 수업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전공 수업? 타과 전공이었는데 원래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문과죠.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를 들으면서 네. 그러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타과생이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듣고 슬그머니 제가 빠져나왔어요. 첫 시간에 들었던 게 아인슈타인을 살짝 설명하고 넘어가셨던 거였어요. 아, 네. 네. 지금이라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중력을 뭐 네. 시공과의 공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네. 전에도 중력이란 게 뭔지를 말한 다른 학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학자가 있죠. 뉴턴. 뉴튼. 네. 근데 그게 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죠, 뉴턴이. 그렇죠. 그냥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있는 물질 간에. 그걸로 따지면 원래 과학은 가장 근본적으로 왜라고 들어가면 답이 없긴 해요. 네. 그건 뉴턴만 못한 게 아니고 어. 아인슈타인도 그럼 질량이 있으면 네. 중력이 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공간이 왜 이어지느냐, 그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중력 이론이 두 개 있는 거죠. 네. 예, 하나가 만유인력 이론이고 하나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중력에 대한 중력 이론이다라고 이론이다. 대답하면은 정답이에요. 네. 예. 그걸로 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좀 부족하게 느껴져요. 일반 상대성 이론 알아? 중력 이론. 오, 캡. 예. 근데 이제 그 잠깐 얘기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있으면은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는가를 알려주는 방정식의 분야. 네. 그러니까 한쪽 변의 물질이면은 다른 쪽 변인 공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장 방정식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아인슈타인이 한쪽 변의 우주 전체의 물질 아하. 그리고 또 한쪽 변의 우주 전체의 공간을 네. 넣어서 계속 이제 풀어본 거죠. 네. 자기가 예, 풀어보니까 이게 우주가 수축을 해야 돼요. 아하. 예,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왜냐면 사실은 지금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주의 물질들이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공간을 이제 공간을 당기고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우주 전체적으로 당연히 그 힘이 계속 작용을 하니까 수축하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사실. 빠르던 늦던 간에. 네. 예. 근데 아인슈타인은 철학적으로 우주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건 또 뭡니까? 왜 갑자기 철학을 등장시켰을까요? 뭐 철학이 아니고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주가 촉이다? 네, 촉에는 네, 내가 그런 기운이 나는- 온다. 네. 자기는 그런 우주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냥 원했던 우주는 거군요. 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변화- 약간 기독교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 신이 이 모습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애매한 게 기독교는 창조가 있잖아요. 시작이. 있죠. 시작이 네, 근데 있죠. 아인슈타인은 그냥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다라고 정상우주론.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그쪽에 가깝죠.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수축을 하니까 수축을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우주상수 람다가 네,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우주상수를. 응당 수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네.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론을 발표한 게 1915년이고 네. 그걸 계산을 한 게 1918년이거든요. 네. 야. 그때는 예.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이냐 아니면 밖에 다른 은하가 있냐 이것도 안 밝혀졌을 거예요. 그랬죠. 네.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는 우주 전체는 그냥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네. 우리 은하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별들은 움직임이 없거든요. 아.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정상인 거죠. 네. 우리가 보기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네, 거군요. 네. 우리 그러니까- 은하 안에 있는 별들. 그렇죠. 그러니까 관측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은하가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으니까. 네. 멀어지는 것 같지 현재로 않고. 실제로도 그래요. 네. 실제로 은하 자체는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측적으로도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고 자기 생각도 그래야 되니까 네. 자기 방정식에 뭔가가 빠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밀어내는 힘을 가정하는 우주 상수를 방정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람다, 그게 람다. 네. 우주 상수, 청력. 청력. 예. 우주를 모르지만 우주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어서 예. 우주가 수축하지 못하도록 버티고 있는 우주의 기운이죠. 꼭 있다고 우주의 할 기운. 수는 없지만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딱 그거네 진짜. 아인슈타인의 믿음으로는 네. 꼭 있다고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기운이 우주 전체에서 느껴진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우주 상수가 되는데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운이 오는 거죠. 예. 그렇네요. 우리로 치면 종북상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항상 상수로 존재하니까 그거는 네. 아인슈타인답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그렇죠. 혁명적인 과학자가 네. 그걸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 끌어 넣었다는 거를 그러니까 보면 그걸 생각하기 힘들어요, 진짜. 네.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후로도 생활이나 그런 게 네. 그런데 사실은 또 딴 데 고집 피운 게 또 있잖아요. 뭐였죠? 양자역학.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또 끝까지 안 받아들이고 네, 이게 그렇죠. 저희가 확실하게 믿는 거에 대한 또 고집은 확실하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람다가 잘못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 직후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발견해서 냈지만 네. 그걸 풀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렇죠. 아인슈타인 말고도 여러 사람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리드만이라는 러시아의 물리학자가 네. 1922년에 논문을 냈는데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를 넣으면 우주가 너무 불안정하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머무를 수 없다라는 네, 건 정지해 있을 수가 없다. 우주가. 우주가. 이렇게 우주 전체의 중력 수축, 중력에 의한 당기는 힘과 우주 상수가 밀어내는 힘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주는 너무나 불안정하다. 아, 이게 저울처럼 딱 맞아야 되는 네. 건데 그렇게 될 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완벽하게 음. 어느 구석 하나에도 밀도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느 하나라도 약간 살짝 틀어져 있는 밀도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으면은 살짝 그쪽으로 힘이 더 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바로 수축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상수를 넣어놓으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힘들다, 이게 불가능하다, 수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인슈타인처럼 상수를 넣는 건 너무 자기적이다. 그랬는데 이 프리드만이 사실 그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사용을 했어요. 우주론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걸 프리드만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도 사용해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론 전체에 적용시키는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이 쓴 형태보다는 프리드만이 수정한 형태를 더 많이 써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천문학과에서 배우는 방정식도 프리드만 방정식이에요. 네. 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주론 하면은 그냥 프리드만 방정식 푸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딴 거 없이. 그때는 관측적으로 밝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 프리드만이 불과 그걸 발표하고 몇 년 후에 사고로 죽었어요. 아하. 사고도 아니고 아마 병으로 걸렸을 텐데. 네.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37살인가 네, 그거잖아요. 37살에 죽어버려서 더 이상 발전을 못 시켰고 그 이론을. 진짜 대단하군요. 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냈을 때는 25이었는데. 그렇죠. 보통 그 물리학의 그거는 빨리. 20대에서 30대 거의 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천재인 거지 걔네들. 머리가 제일 잘 들어갈 때. 비틀즈도 언제 해산했는데요? 비틀즈 30살에 다 30살에 해산했죠. 다 해산했죠. 이거 뭐 잭스키스가 언제 해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천재적인 게 필요한 거는 대부분 20대에 네. 일어나죠. 그래서 프리드만은 죽고 예. 어, 르메트르라는 과학자가 르메트르 르메트르 이제 벨기에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네. 원래는 사제고 신부님. 신부님이고 네. 이분이 또 계산을 해보니까 역시 프리드만과 비슷한 결론이죠. 수축을 하거나 팽창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시 그 르메트르는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아하. 관측적인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피스토 슬리프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조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 적색 편의를 보이는 거죠. 이때는 이제 우주가 우리 은하 하나가 아니란 걸 그렇죠. 알게 된 상태고. 알게 된 이유고, 뭐 몇 년 사이에. 네, 알게 된 이유고 뭔가 은하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뒤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원인은 모르지만 네. 멀어지고 있다라는 게 관측적으로는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르메트르는 이게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쨌든 정제이진 않는다. 네, 정지있지 수축하거나. 않고 실제로 네. 자기는 수축하거나 팽창을 해야 되는데 관측적으로도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팽창하는 게 맞다. 멀어지고 네. 있는 네. 적색 편의가 나오니까. 네, 주장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멀어지고 팽창을 하고 있으면은 과거에는 작았을 거다.
아하,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한 점에서 출발을 했을 거다. 네, 그래서 그 한 점을 원시 원자라고 이름까지 붙였어요. 아, 네. 원시 원자?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닦았네요. 빅뱅 이론의 시초는 그러니까 르메트릉인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원시 원자라는 이름 좀 재미는 없네요, 근데. 네. 뭐 싱귤라리티 이런 거에 비하면 좀. 그때는 뭐 그런 단어가 아직 네네. 없을 때니까. 어쨌든 천문학자 중에서는 그 빅뱅 이론의 창시자는 뒤에 이제 가모프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 르메트르다라고 아하.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주 팽창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도 허블이 아니라 르메트르다라고. 네. 왜냐하면은 관측적인 사실과 이론을 그렇죠. 접목을 시킨 거니까. 이런 사람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예. 아마 주님께서 잘 챙겨주셨을 겁니다. 갑자기 왜 이상한 말을 주님께서 노벨상보다 훨씬 큰 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사제시다 보니까. 빅뱅 이론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40년대에 나왔잖아요. 네. 네.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빅뱅 이론이 확실하게 그 증명이 된 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 직후에 돌아갔어요, 르메트르가. 아, 네. 네, 아마 더 오래 사셨으면은 노벨상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빅뱅 이론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허블이 그렇죠. 관측을 허블이 또 이제 하고. 그래도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안 믿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계산이 틀렸다 그랬어요. 아하. 그 브래드만하고 르메트르한테 둘 다 계산은 맞거든요, 자기가 봐도.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 말년에 가면 이렇게 고집쟁이가 되는 걸까요? 우리 엄청 많이 봤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때 말년도 이때 아니었어요. 말년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냥 40대 뭐. 네, 네. 자기는 계속 못 믿는 거죠. 싫은 거죠. 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틀렸다 그랬다가 계산해 보니까 맞으니까 계산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말 비과학적인 말 같은데. 과학자가 할 말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본인이 계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인슈타인이 과학자답지 않은 말 가장 대표적인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 일단 신이 나오고. 네. 주사위가 나오고. 그렇죠. 그 과학자가 신 얘기를 끝냈다는 거는 끝난 막상이다, 거라고. 이런 네, 끝난 거라고 김상욱 교수님이시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었어요.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허블이 이제 그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서 그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관측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버렸죠. 세기를 박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네. 1931년에 아인슈타인이 허블이 우주 팽창을 발견한 윌슨선 천문대를 방문을 해서 당신이 맞다. 우주가 팽창한다. 그리고 우주 상승은 잘못된 거다. 네. 네, 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그때 보여주신 사진, 네. 망원경 보는 척하는 사진. 네, 네, 근데 네. 실제로 망원경 보는 게 아니고 연출된 거라면서요, 그게. 연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죠. 담배도 옆에서 피고 있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허블 사진은 네. 상당수의 사진이 담배를 물고 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그 허블의 사진이 대부분 연출 사진이거든요. 네, 멋있어 보이려. 허블 사진을 지금 딱 보면은 제가 뭐 몇 개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네. 각도나 표정이나 이런 게 사진을 찍힘을 당하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일반 연구자들한테 나오는 각이 아니군요. 그렇죠. 생길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세와 표정과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그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누가 찍어도 이렇게 같은 얼굴을 같은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허블은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진지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매와 근엄한 자세, 멋있는 자세요. 네, 멋있는 자세, 절대 흐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가서 실수를 인정을 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우주는 팽창한다. 팽창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우주의 기운 그냥 남다가 폐기됐네요. 중력만 있는 거죠. 중력만 있다. 네. 팽창을 하는 건 우주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대폭발을 했기 때문이다. 그 관성으로. 네, 그 관성으로 계속 네. 팽창을 한다. 그게 네. 이제 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안이 된 이론이고 빅뱅 이론이고. 네네. 네, 그게 정상 우주론 이런 거하고 티격태격하다가 60년대에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되면서 네. 빅뱅 이론이 정설이 됐죠. 정설이 됐다. 네. 제가 오랜만에 요새 좀 안 하는 이상한 질문을 하고 궁금한데요. 중력이라는 게 실제로 잡아당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공류를 따라서 그냥 직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력에 반대되는 힘은 그 공면을 펴는 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르죠. 제가 지금 이제 이 꽤 긴 침묵은 뭐를 하는 건지. 그게 참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그 방정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느라고. 암산을 하고 네, 계신가요? 아니 암산까지는 아니고. 네. 전체 같다. 그렇죠. 방정식에서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질량이 있으면은 곡률이 휘어지는 정도가 우주성수가 없으면은 안쪽으로 휘어지는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 방정식을 진짜 암산으로 계산해 보셨나 봐요. 아, 그러니까 무슨 항이 어떤 그렇죠. 의미인지를 무슨 항이 어떤 의미인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암산 계산은 스티븐 호킹 정도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주상수의 역할은 그걸 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발견되고 빅뱅 우주론이 완전히 굳어지고 네.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뭐 구체적인 것들도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이론은 얘기는 사실 전에 많이 하긴 했지만 네. 또 자세히 안 하기도 했고 뭐 네.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에요. 예. 네, 지금은 우리는 그 우주의 기운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이강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맞다 했죠. 꽤 자세히 해주셨죠. 예, 그때 했죠. 그러니까 지금 허블이 팽창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의 기운이 있을 때였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빅뱅 이론, 우주 배경 복사 발견, 네.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과정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살짝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주의 기운이 필요 없는 상태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표준 모형이 정립이 그러니까 됐었군요. 우주의 기운이 필요 없는 상태는 우리가 잽싸게 건너뛰고 네. 다시 그럼 이제 그 우주의 기운이 없으면 그 빅뱅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점으로 모이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론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 우주론의 정설은 빅뱅 이론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그 빅뱅 이론과 어쨌든 빅뱅 이론 표준 모형에 따르면은 우주가 빅뱅 때문에 팽창을 한다. 예,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는 우주의 전체적인 밀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라는 이론입니다. 우주의 밀도가 높으면 팽창을 하다가 정지하고 다시 수축을 한다. 네. 대수축이 벌어지는 거죠. 예. 네. 아주 밀도가 낮으면은 계속해서 팽창을 한다. 음. 그건 이제 바깥으로 비어진 우주라고 네. 열린 우주라고 네. 예,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면 평평한 우주라고 해서 팽창을 하긴 하지만 거의 일정한 상태로 수렴한다. 네. 그 팽창을 계속 하긴 하는데 네.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공통적인 것은 팽창을 하긴 하는데 중력이 있으니까 그 중력으로 다시 당기는 거죠. 그죠? 네네. 그 당기는 걸 아주 강하게 당기면 다시 수축을 하는 거고 적당하게 당기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 네. 약하게 당기면은 계속 팽창하는 거고 예. 그 세 개 중에 어느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관측이 시작이 되죠. 네. 네. 생각해보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우주의 미래를 이거 세 개로 배우긴 했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그럼요. 말한장이니 뭐 이런 거 그려놓고.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배워. 네. 아, 그걸 세 분이 다 기억하신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시겠네요. 이젠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없죠. 그때는 공 모양, 팽팽한 그렇죠. 모양, 말한장 모양.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네, 세 가지 중에 어느 걸까? 말한장 모양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정말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성청 공간을 그렇죠. 그렇게 그려놓은 거니까.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변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래를 볼 수는 없으니까 네.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본 다음에 미래로 그 외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거죠. 네. 오.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자.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팽창 속도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아주 많이 줄어들었으면은 닫힌 우주일 거고, 네.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으면은 열린 우주일 거고, 이게 적당한 값이면은 팽팽한 우주일 거다. 네. 어쨌든 목표는 얼마만큼 줄어들었냐를 보자는 거였는데 결과가 반대로 나왔죠. 네. 예. 줄어들지 않고 커지고 있다. 커지고 예. 있다. 팽창 속도가 진짜 커지고 놀랐을 있다. 것 같아요. 진짜 놀랬죠. 너무 이상한 느낌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들이 계속 서로를 의심한 거예요. 이게 네. 자기들끼리도 이게 진짜 맞냐,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예, 그런 걸 한참 의심을 했죠. 저런 이제 얘기들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과 이런 것들은 바로 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으로 계시는 이강환 박사님이 쓰신 우주의 끝을 찾아서의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죠. 근데 저는 그 느낌이 뭔가 알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되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가 옳게 풀렸을 때 맞는 답이 나왔을 때 이럴 리가. 네, 이럴 리가 없는데 뭐 어디서 2번 틀렸겠지 과정 중에 이런 거. 상쇄됐어 그게. 네. 답지가 잘못됐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1998년에 네.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네. 발표가 됐죠. 예, 버클리 물리학팀하고 하버드 천문학팀. 네. 네. 네, 두 팀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하다가 어쨌든 1998년, 99년에 두 개의 논문으로 네. 발표가 됐는데 뭐 그 논문을 이제 당시 천문학자들이 대부분 인정을 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반론이 크지 않았고 네. 그리고 후속 관측이 계속 이어졌죠. 네, 후속적으로 계속 보니까 맞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게 정설이 됐고 네. 그래서 2011년에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네. 공통으로 물리학상 3명이 받았죠. 예, 3명이서. 예. 그럼 이제 이 가속 팽창을 만들어내는 힘이란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그동안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게 다시 필요하게 된 거죠. 우주의 기운, 예, 우주의 기운. 다크 포스.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우주상수를 제거하고 나서부터는 우주의 기운이 필요가 없고 네. 그냥 중력만으로 다 설명을 했거든요. 가속 팽창을 하려니까 분명히 중력은 당기고 있는데 네. 가속을 팽창을 하려면 뭔가 밀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버렸던 우주상수를 다시 주웠죠. 네. 예, 주워서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아. 사실 우리나라의 과학 정책이나 이런 정책 기조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몇몇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우주의 기운이나 뭐 이런 것들. 아 진짜 놓고 맞아. 보니까. 그건 네. 진짜 그래요. 약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도대체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게 그 우주의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우주 상수가 최. 아, 네, 그런 거죠. 뭐 과학 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정책들이 네. 어떻게 이걸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막 분석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참 우리가 모르던 그러니까. 상수가 예, 있었어요. 모르는 상수가 있었죠. 좌변하고 우변이 계속 안 맞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 예, 상수를 우리가 못 찾아서. 예, 네. 예, 그 상수를 그랬군요. 도입을 했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였는데 예, 우리가 참 이 말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맞아 떨어져. 아,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 네, 그래서 뭐 등장합니다. 암흑 에너지라는 게 등장할 수밖에 없죠. 네. 가속 팽창하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 네, 중력만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이거는 그럼 가속 팽창하는 속도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죠. 암흑 에너지 현재 가속 팽창하는 속도를 가지고 네. 그 우주 상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그렇죠. 예. 아 숫자 자체는 아인슈타인이랑 다르긴 다른 거고요. 네, 다르겠죠. 근데 이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과 동일하게. 그게 이제 암흑 에너지의 이게 암흑 에너지에 왜 이게 우주의 기운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냐면은 네. 이 암흑 에너지가 그냥 빈 공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빈 공간만 있으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포스라고 하면 그 네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별개의 힘인 거죠. 그거하고는 내교로 설명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어떻게 말하면 5번째 힘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 제오 원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참 사람. 말하기가 그래서 제오원소 모델도 있어요. 아, 네, 네, 있군요. 네, 네, 원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네. 아 5번째 힘에 네, 대한. 5번째 이름을 그렇게 붙여넣기도 네, 해요. 아니 이게 우주의 근본적인 힘 중에 하나라면 그 4개에다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지금 메커니즘은 전혀 모르지만. 그렇죠. 전자기력 같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쨌든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넣고 네. 이게 우주 상수로 되느냐 아니면은 제오원수로 되느냐. 오, 네, 그런 흥미롭다. 이유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검. 특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진공 상태면은 일단 나오고 네. 우주 전체에 아주 균일하게 퍼져 있어요. 아주 균일하게. 네, 그리고 어디에나 있죠. 어디에 그러니까 아주 균일하다는 얘기는 안 균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균일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균일해야 돼요. 어. 네. 아, 그런 식의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는 뭐 완전 연예인이야, 쟤. 그럼 걔 그런 연예인이 연예인이 아닌 거잖아. 아니잖아. 아, 완벽하게 균일해요. 쟤는 거의 모델이야. 모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 네, 거의 균일하게가 아니고 완벽하게 균일. 완벽하게 균일하다. 우주 전체에서. 우주 상수에 네. 따르면 네. 완벽하게 균일하고. 그건 근데 실제로는 우주에는 물질이 있는 부분이 있고 허공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건 그게 상관없이? 어떻게 완벽하게 상관없이. 균일할 수가 있죠? 네. 상관없이. 그런 물질이나 그런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주 전체로 보면은. 그렇죠. 물질이 네, 그런 이유였구나. 5%가 안 되니까. 네. 네, 5%도 안 되니까. 예. 우주 배경 복사조차도 완전히 균일하진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에너지는 완벽하게 균일이 완벽하게 된다. 균일하죠. 그럼 아무것하고도 상호작용을 안 하진 않잖아요. 우주 전체를 밀고 있죠. 팽창시키는. 팽창시키고. 네. 팽창시키고 가속 있으니까 팽창.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 네. 물리적인 성질을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고. 우주 전체를 가속 팽창시키는 거 말고 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상황 같은 거군요, 지금. 뭔가 상수가 있는데 뭔진 전혀 모르고 어떻게 네. 작동하는지 네. 어떤 성질을 가진지 모르는 네. 상태에서.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들어가서 계산이 다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냥 괴담일 뿐일 수도 있는. 괴담일 이게 유언비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다. 네. 네. 수학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암흑 에너지가 있다라는 게 그 처음 발견한 건 그 우주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팽창 속도가 빨라졌다. 네. 이걸 가지고 알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증거들도 있어요. 이제 네.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을 해보면 예, 이 우주가 분명히 팽팽한 우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중력을 작용하는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팽팽한 우주가 되려면은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뭐 인기밀도하고 같아야 되는데 네. 너무나 부족한 거죠. 암흑 에너지를 도입해야만 설명이 되고 네. 그거 말고도 우주 전체 이제 은하들의 공간 분포 이것도 현재 공간 분포를 가지고 과거에 어땠다라는 걸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걸 계산해 보면은 물질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 암흑 에너지가 있어야 분명히 있긴 있군요.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가지 증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암흑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게 지금은 밝혀져 있죠. 이게 혹시 우리 우주 안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네. 바깥에서 끌어당긴다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그럴 수 있죠. 어이? 우주에 그런 이론도 바깥이라는 건 있나요? 뭐예요? 그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아, 네. 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예요. 네. 거기에 이런 게 나오나요? 이게 참 특히 해필 영화도 지금 한참 하는 영화가 우주의 기운 영화더라고요. 다크 디멘전이 나와요. 다크 디멘션이요. 네, 다크 디멘전. 그게 그 어둠의 영화가 차원. 어둠의 차원. 네, 그 멀티버스를 상징을 하고 아. 네, 우리 우주만 다가 아니고 저 다른 우주가 있고 네. 다크 디멘전이라는 데에서 어둠의 기운이 있다. 아. 네, 그거를 빌려오는 마법사들 얘기거든요. 그거를 빌려와서 그냥 가속 팽창만 시키면 약간 아까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다크 에너지를 가지고 굳이 지구를 찌르려고 하더라고요. 그 어디에나 뭐 찌질한 사람들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론도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주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양자역학에 의한 그 캐시미르 이펙트라고 네. 예, 많이 나오는 힘인데 진공 에너지라고 해요. 예, 그렇죠. 예, 진공에서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네. 물질과 에너지가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그게 이건가요? 그걸로 설명이 되면 딱 좋은데 좋은데. 그게 이론적으로 개선된 거하고 지금 우리 우주 전체의 암흑 에너지 양하고 너무나 차이가 큰 거죠. 아하. 이거 예전에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암흑 에너지면은 암흑 네. 에너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 그렇죠. 네. 예, 훨씬 더 커야 된다. 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10에 120승, 아휴, 10다음에 0이 120개. 0이 120개. 진짜 많이 네. 차이 나네요. 구골보다 큰 수준. 예, 이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없네요. 그러니까 역사상 이론과 실제가 가장 안 맞는 과학 역사상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이거 있음과 없음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론과 실제가 서로 이게 상대나 대라는 맞아, 그러네. 예,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이 진공 에너지라는 건 존재하는지 알고 있는 거고, 존재하죠. 이거는 지금 무슨 종류의 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힘인 거죠. 그 실제 하는 힘이에요. 이건 실험적으로 측정이 돼요. 메가는 입자는 없고요.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진공 에너지. 그거였나요? 진공 에너지죠. 진공 에너지. 물체를 아주 가깝게 됐을 때. 네, 진공 상태에서 네. 아주 얇은 판 두 개를 아주 가까이 대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네. 그게 진공 에너지가 안쪽에서 생기는 것보다 판 사이에서 생기는 것보다 바깥에서 생기는 게 더 크니까 그 압력으로 미는 힘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진공 에너지는 큰데 우주 팽창하는 암흑 에너지는 너무 작다. 어딘가로 새어 나가야 된다.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럼 진공 에너지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워 나간다고 지금 새어 나간다. 바깥 우주로? 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다크 디멘션. 예, 바깥 우주로 새어 나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작용하는 걸로 당기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겠네요. 역으로. 예. 그럼 저쪽에 있는 마법사들이 네. 우리 공간 에너지를 빼가서 거기서 쓰고 있을까요?
닥터 스트레인지에 의하면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능한 얘기인 거죠. 결국은 다시 이제 샤머니즘과 이 마술 마법으로 기결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국민연금도 빼가고 뭐 우리 네. 실제로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우리가. 네.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항상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경제 10위 대국 막 이러는데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 20개, 30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랬더니 역시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우리 차원으로 끌려 들어오셨어요. 이제. 네. 그래서 저 검찰청에 가 계신데요. 네. 아 근데 우리가 지금보다 10에 120승배 더 잘 살면 좋겠네요. 딱 그냥 10배만. 네, 상당량이 빠져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전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크포스라고 할게요, 그냥. 네. 그 다크포스가 있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게 포인트잖아요. 예. 있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말하기도 약간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뭔가 믿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관측이나 이런 건 안 되고 네. 확인은. 예, 결과로만 보이는 거죠. 아. 우주와 가속팽창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상태다. 그렇죠. 돈은 빠져나가고 네, 뭔가 나오고 일이 있는데. 이상한데 네. 정체는 안 보이고. 그렇죠. 설명할 수 네. 없고. 근데 그 진공 에너지에 대한 지금 가장 표준적인 설명은 뭐예요?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지금 진공 에너지는 그 양자역학에서 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와 한 공간에서 일정한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정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그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되는 진공 에너지보다 훨씬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그게 어딘가로 제일 정석- 어디론가 네, 어딘가로 사라진다고. 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 진공 에너지가 우주 전체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특정한 조건에서만 상관없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주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진공 에너지라는 건 지금 암흑 에너지하고 전혀 무관한 무언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후보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아까 택도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으니까. 예, 안 맞으니까. 현재로는 진공 에너지가 가장 좋아요. 그걸로 돼버리면은 딱 그게 맞거든요. 암흑 에너지의 성질하고 잘 맞아요. 네.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진공 상태에 존재하고 밀도도 일정하고 네. 딱 맞는데 하나 값만 안 맞는 거죠. 아. 네, 딱 10에 100이 있음만큼만 안 맞는 거죠. 딱 아, 그것만 딱 어떻게 네, 하면. 그것만 10에 100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딱 좋은데. 중력도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힘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그 자체로 뭐 약하고 강하고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데 네. 다른 나머지 세 힘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암흑에너지가 그게 아니라면 네. 그럼 다른 걸로는 뭘 생각할 수 그래서 이제 있을까요? 암흑 에너지가 워낙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수학적으로나 뭐 관측적으로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네. 하지만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게 너무 SF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주 전체에 퍼져 있고. 네. 그게 이상하다는 걸 천문학자들도 느끼는군요. 당연하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닐 네, 거야. 그렇죠. 그렇다고 진짜 우주의 기운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생각들을 뭔가 대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아무래도 네네.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나오는 대안이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균일하다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 우주가 실제로는 균일하지 않다. 예, 그래서 팽창 속도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하. 중력이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군데군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주 뭐 밀도가 낮은 낮은 시간과 장소에 있기 때문에 네. 가속 팽창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아, 네, 국지적인 현상이다. 네, 국지적인 현상이다. 네. 우리 동네만 이렇다. 네, 우리 동네만 이렇다. 네. 어차피 우리는 우주 전체 일부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다르다. 뭐 이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이긴 한데 우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다 해서 암흑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사실은. 아, 네. 네, 균일하지 않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예. 사실 배경 복사 막 이런 것부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균일하지 않다는 증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곳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무책임한 느낌이 그렇죠.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그다지 대안이고. 과학적이지 않네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꽤 많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중력 법칙이 스케일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스케일이라 하면 우리 국지적인 스케일하고 아주 우주 전체적으로 가는 거하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면 우주적인 게 됩니까? 가속 팽창이 보이는 부분. 은하와 은하 사이. 네, 우리가 가속 팽창을 관측하기 위해서 거의 100억 광년 정도를 보거든요. 네. 네, 그 정도 멀어지면은
중력 법칙이 다르다. 법칙이. 예, 아. 달라진다. R 제곱의 반비례가 아니고 R 2.1승의 뭐 예, 반비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력이 약해진다는 얘기. 약해지거나 뭐 강해지거나 이렇게 예. 스케일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 수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네. 근데 요것만 사실 이게 맞으면은 암흑 물질도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렇겠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그렇네요. 중력으로 다 해결할 수 중력으로 다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 필요 없고 그럼 그때 암흑 물질은 있어야 뭔가가 설명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적어도 요 보이는 중력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은 그럴 필요 없이 그쵸. 그냥 네, 되는 거죠. 중력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숫자를 갖다 끼워 맞추면 되는 끼워 거죠. 맞추면 되니까 근데 뭐 좀 찝찝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화살의 관역을 그리는 느낌. 맞죠. 예, 맞아요. 예. 아무데나 화살이 꽂히면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네. 것 같은. 그렇죠. 네. 현상을 그냥 수학적으로 맞추는 네. 과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러게요. 네. 뭐 그리고 최근에 하나 이제 재밌는 이론으로 나온 게 네. 우리가 있는 지역이 우주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네. 어떻게 어디를 아까 공간적으로, 어. 예, 공간적으로 그게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네. 빠르게 움직인다. 예, 그러면은 가수팽창처럼 보인다. 아. 예. 근데 이건 아까 그 우리 동네만 이렇다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다크 에너지는 필요 없어지는데 대신 네. 다크 플로우가 필요하다고. 우리 지역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 힘. 그렇죠. 그러게요. 이 하나의 미스테리를 다른 미스테리로 대체하는 아, 것밖에 안 그러네. 되는. 예. 바람직하지 않죠 역시.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계속. 그냥 주님의 섭리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아닌 다른 뭔가로 해볼까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다 이제 만족스럽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런 과학자들이 암흑 에너지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 여러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예, 그게 계속 검증을 받고 있다. 뭔지를 알아야 믿든지 뭐. 근데 사실 암흑 물질은 우리가 간간이라도 얘기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짚히는 데가 약간 있잖아요. 네. 이거 뭐 선에서 나온 그거 아니야? 막 네.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건 진짜 아무것도 클루가 없네요. 거의. 클로는 진공 에너지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 그건 너무 많이 그게 하니까. 너무나 딱 좋은데 딱 10에 120승만큼만. 지금 약간 거의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 네. 같아요. 딱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좀. 보통 10에 120승 차이가 나는 건 딱 좋다고 하지 않죠? 그 암흑물질도 최근에 그 윈프 그거 아니라는 네. 식으로 뭐가 나왔더라고요. 뭐 관측 여러 결과. 가지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 네,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론이 나와도 맞다라는 걸 깰 만큼의 강하지가 않은 거죠. 아, 네. 암흑 에너지는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그럼 암흑 에너지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니까 네. 점점 암흑 에너지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주 전체적으로 밀도가 일정하거든요. 네. 일정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도 일정해요. 네. 우주가 팽창을 해도 밀도가 일정하니까 우주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다른 관측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가속 팽창 속도가 예상한 네, 것보다 네, 더 빠르다, 네. 혹은 더 느리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암흑 에너지가 시간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되는 뭐 레이저가 있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는 우주 전체적인 물질 에너지 양은 일정해요. 일정하니까 전체적인 비율에서 암흑 에너지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작아지는 거예요. 아, 중력을 청력이 점점 더 크게 네. 이겨간다. 네.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대략 70% 정도지만 네. 앞으로 계속 점점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공간이 커지면 그만큼 더 암흑 에너지가 많이 나올 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암흑 에너지가 거의 지배하는 그런 우주가 되나요? 되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중력은 그래도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같은 게 있다. 그 상태에서는 중력을 느끼는데 네. 그런 매우 좁은 영역에서도 암흑 에너지가 청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나요? 오죠. 아주 그게- 먼 미래에는. 네, 그게 우주의 언젠가는 종말 같은 거. 우주의 정말이죠. 네, 모든 게 이제 분해돼 버리는군요. 네. 중력으로 더 이상 뭉치질 못하고 네. 서로 밀어내는. 네, 그게 결국은 뭐 거의 소립자 차원에까지 작용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뭐 강력 이런 것까지 다 이겨버리고. 그렇죠. 네. 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대로만 가면. 네. 우주가 모래알처럼 네. 흩어지는 모든 그럼 것이. E는 MC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럼 우주의 질량이 부피가 커지면 점점 커지는 건가요? 아, 이게 전에 나왔던 질문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우주 전체 에너지가 커지는 거냐? 예, 그러진 않아요. 아하. 예, 우주 전체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네. 다만 저 양태가 바뀌는 거군요. 네. 암흑 에너지는
그 밖으로 일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을 계속해서 우주를 팽창시키니까 네. 우주 내의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한 것 같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정보 우주나 It from Beach나 이런 개념을 좀 집어넣을 수 없나요? 홀로그램 우주? 네네. 이것도 대안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렇죠. 네. 홀로그램 우주요? 네. 그게 어떻게 대안이 돼요? 몰라요 저는. 저는 이제 파터님이 알 것 같아. 알진 못하지만 네.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 볼게요. 상상을. 네. 근데 심시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심시티를 하면 심시티 안에 룰이 있어요. 아, 명작이죠. 예. 그죠? 자동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어떤 걸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 네. 시간이 지나면서 불도 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안에 룰에 따라 움직이지만 내가 밖에 서 있다가 이 프로그래머가 이 심시티가 꽉 차면 도시를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땅을 경작을 하면서 펑 눌러주면 이게 산이 평지로 변해요. 그죠. 그러면서 공간이 커지죠.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 룰 바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구입해가지고 소방서를 지으면 또 네. 이게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상에서는 사실 내부의 룰과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것들을 주입을 함으로써 이 프로그램 공간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 아, 그러니까 우주 밖에 어떤 존재를 상정하는 아니, 건가요? 우주 자체가 그냥 소프트웨어인 거죠. 아, 전체가 소프트웨어니까는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 내부에서의 물론 법칙으로 돌아가지만 실제 우주의 진화, 빅뱅까지도 다 이렇게 흘러왔는데 필요하다면 바깥에서 어떤 우주를 더 키우기 위해서라든가 무슨 위해서든지 그냥 단순한 저 코딩만으로 우주의 가속 팽창을 그냥 해놓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론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의 생각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어차피 뭐 암흑 에너지 좀 이상한 얘긴데. 뭐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주의 기운은 다크 에너지, 다크 포스 네, 존재한다. 그러니까, 네, 다크 에너지, 우주 네. 상수로 표현되는 다크 에너지로 다크 하는 게 에너지. 현재로서는 가장 간편하다. 네. 네, 다른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사실 저도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저희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한 몇 년짜리 꿈을 꾸고 있나? 약간 구운몽 스토리인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누구는 막 팔선녀랑 결혼하는 꿈 꾸고 누구는 이런 꿈 꾸고 있고 너무 억울한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예 이 우주 자체가 소프트웨어고. 우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주 상수가 그 다크 에너지가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우주가 언젠가는 되겠지만 현재의 그 우주의 기운은 굉장히 약하죠. 아, 네, 우주 전체를 지배하긴 하지만 네. 우리 국지적으로 봐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 네, 그래서 흔히 뭐 우주가 팽창하는데 왜 우리는 안 커지냐. 네, 국지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우주가 전체적으로는 팽창하지만 우리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그 정도에서는 뭐 네, 그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력이 더 강한 거죠. 예전에 그 파토님 살 쪄가지고 살찐다 했더니 우주 팽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지방 세포가 이렇게 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지적으로 보면은 우주의 기운보다는 지구의 중력이 훨씬 네. 강하다. 그걸 만약에 계속 놔둬서 점점 나중에 미래에 네. 이 우주의 기운이 강해지면 이제 최순실 꼴 나는 거고 아, 그렇죠. 우리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네. 네. 예, 연금도 없어지고 뭐 세금도 날아가고 이런 사태가 되는 거군요. 네. 아, 이렇게 네. 다크포스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다 아는 얘기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까 K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든 우주의 기운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요즘 같은 시기에 네. 그 초대 손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다들 너무 바쁘세요. 주말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우주의 기운의 정체는 아직 모르지만 아직은 우리가 우주의 다크 에너지의 정체를 알아낼 많은 시간이 있고 과학자들이 언젠가는 알아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다크 에너지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뭐가 되지 않을까. 네. 마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처럼 네. 그런 요소가 있는 영역이 아니냐. 제가 그 암흑에너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세요. 네.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네. 한 달이만 넘어가더라도 어떻게 팽창한다라는 것까지는
들어봤지만 가속 팽창한다라는 네. 걸 저희 가족 중에도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아니 애들이 다 그렇게 어린데 뭘 구분하는 뭐. 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 집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친척이 꽤 많거든요. 네. 아유, 익스텐디드 패밀리 제 또 다른 모습을 전혀 모르세요. 대부분이 과학자로서의 모습이요. K 박사로의 모습. K 박사 아직도 비밀인 거예요? 비밀 아닌데 저는 한 번도 안 숨겼는데 아무도 몰라요. 무관심하시군요. 나가서 뭐 하는가 보다 이런. 그 친척 그 좀 먼 어르신들은 매년 볼 때마다 뭐 너는 뭐 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네. 그런 거죠 뭐.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런 게 있다. 정말 다크, 네. 네, 다크 에너지라는 게 저도 이제 뭐 그 SF 강연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게 요즘은 과학이 SF보다 더 SF적이다. 맞아. 네, 그러게 그런 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재밌습니다. 과학 점점 재밌어지고 여러분 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학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부분도 있고 또 이 거대 담론으로 갔을 때 그 경이로움이란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재미라는 거 꼭 잊지 말고 네. 우리 다크 에너지 저는 이게 언젠가 우리나라 과학자들에 의해서 또 발견이 돼서 네. 좀 노벨상도 받고 이런 쾌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5살 미만의 청취자분들은 모두 다 이 주제에 헌신을. 네. 25살은 조금 늦지 않을까요? 10대부터 시작을 해야 예. 그 과학자로서 바라는 바는 그냥 우주의 기운은 좀 우리한테 맡겨달라. 다른 영역에서 하지 네. 마시고 아 이거 뭔가 준비한 멘트 같은데. 네. 네. 우주의 기운은 네. 과학자들에게 일맞아. 네. 국민의 기운이나 좀 신경 써달라. 네. 샤머니즘이나 승마 쪽에서는 좀 발휘하지 말고. 네,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면 혼이 비정상인 거죠. 자, 뉴턴의 발가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주의 기운 다크포스 특집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이어지겠습니다. 와. 아인슈타인의 화장실 역시 우주의 기운 다크포스 특집이 되겠습니다. 네. 그 뭐니 뭐니 해도 우주의 기운의 최고 전문가는 파투님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가소로 와서 내가 어디 치들 따위가 진짜 아, 정말. 이 부제가 있어요. 우주의 기운 따위 저리 가라. 그러니까. 진짜 우주의 기운이 뭔지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네. 하죠.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제가 다스베이더 옷 입고 나갔을 때도 이거를 걸고 나갔어요. 우주의 기운 따위 저리 가라라고 쓰고. 네. 그 다스베이더 복장이 시위대가 10만 명 정도만 됐어도 이게 좀 화제가 보였을 됐죠. 수 있는데. 좀 보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날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최순실이랑 똑같이 생긴 어떤 아저씨 있었는데 아저씨? 똑같이 생겼어. 그건 아, 진짜 웃겼어요. 대박이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진짜. 파트님은 아무리 다스베이더였어도 이분을 이기지 못하겠다. 네, 일단 대세가 다스베이더 쪽이 최고의 아니었고. 포토월이었어요. 다 사진 찍고. 자,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각종 기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좀 까는 코너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주의 기운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바로 기가 되겠죠. 기. 기. 사실 이게- 그 스타워즈의 포스가 원래 기의 네, 번역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번역어예요. 포스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우리 나라에서 스타워즈를 개봉했을 그 당시 에피소드 4부터 개봉했을 그 당시에 봤는데 그때 한글 자막으로 기라고 나왔습니다. 포스가 기가 너와 함께하기를 뭐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이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때는 자막이 이렇게 화면 오른편에 세로로 나오지 않았나요? 네, 명조체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맞아요. 예, 네. 그때 심지어는 한자로 가로도 쳐지고 막 그랬어요.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네. 납니다. 예. 그래서 포스랑 기가 같은 말이고 사실 스타워즈에서 사용할 때도 기랑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 1편, 그러니까 저 에피소드 4죠. 마지막에 데스스타를 이제 터트리러 네. 루크가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 그 틈새로 가다가 네. 기계를 이렇게 컴퓨터로 계속 보는데 잘 안 보여요. 그 전자 그 네, 조준 장치로.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오비완 케노비의 목소리가 들리죠. 루크. 이게 뭐지 막이는데 Use your force. 막 그래요. 뭔가 갈고 닦은 느낌이 잘한다. 그래서 어안이 벙벙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게 오비완의 목소리란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컴퓨터를 끄죠. 띡하고. 맞아. 네, 관제소에서 난리가 나요. 루크 엑스윙의 컴퓨터가 꺼졌다. 네, 그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 이렇게 기로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니까 방송실에 계세요? 이런 방송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최고의 대사예요. 네. 사실 오비완도 그때 죽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스베이드랑 칼싸움을 하다가 네. 광선검으로 네. 베이더가 내려 옆에서 칠 때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육체가 사라져 버려요. 네. 그게 일종의 이제 기화, 에너지화 한 게 아니냐. 몸을 기로 바꾼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같이 루크랑 다니다가 Luke, use your force 이렇게 하면 루크가 기계를 끄고 치씩 올라갑니다. 기계가. 그런 다음에 그 기를 통해서 탁 쏘니까 이게 그 명중을 송풍구로 하죠. 훅 들어가요. 네.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데스스타가 터지는 거죠. 근데 몸을 기화해서 기껏 한다는 게 그 조언 한마디 해줄 거면 그냥 지가 하지 그냥. 그냥 살아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모르겠어요. 합니다. 예. 우주로 그냥 저 방송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Hey, look, hey. Use your force over. 네, 그래도 되는 거고. 뭐 나름대로 그 자기 이유가 있었겠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스타워즈를 진짜 SF로 만들지 않고 일종의 판타지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마법 같은 얘기잖아요. 기라는 게, 그렇죠. 포스라는 게.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죠? 그 두 번째 편인가 세 번째 편인가 보면은 그 요다랑 만나서 요다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엑스윙을 이제 기로 이렇게 슉 올립니다. 네. 네. 루크는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네. 그런 장면도 사실은 마법이나 다름없는 네. 그 우주의 기를 운용하는 거고 네, 이 그렇죠. 포스라는 게 네. 이게 다크 사이드 오브 포스라는 게 이제 기의 어두운 면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사실 그 프리퀄 1, 2, 3편을 보면 요다하고 하여튼 그 나쁜 놈하고 싸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싸우는 장면을 보면 해리포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쏘잖아요. 마법을 네. 쓰고. 네. 팔파틴이 또 엄청난 기를 운용하는 그런 네. 사람이고, 근데 이제 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또 동양 개념이고, 그렇죠. 내공. 예, 그런 거랑 다 연결돼 있죠. 이게 이제 우주를 이루는 기본 원질입니다. 기라는 게. 그리고 이것의 5가지 패턴이 오행이 되는 거예요. 기에 이제 5가지 패턴, 그러니까 화수목금토 이게 오행이 되는 거고요. 네. 아 그래서 음양이 있고 그 오행. 5가지 오행. 패턴이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인간에서 뭐 물질에 이르기까지 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이제 이 기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음양오행이 이제 태양과 달과 행성 5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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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돼 있는. 그렇게. 그래서 7개. 7개가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일. 행성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나중에. 네.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를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왜냐하면 모든 게 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를 운용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도사라든가 신성 같은 사람들은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 원기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도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걸 운용할 수 있다. 내공을 쌓으면 이제 이 기를 이제 모아서 내가 그거를 통해서 뭐 주먹에 기를 실어서 때리면 네. 훨씬 강력한 혹은 기를 모아서 이렇게 쏘면 장풍, 네. 장력이라고 무협지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장력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옛날에 저 혹시 단이란 소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은 좀 없지만 끝판왕이거든요 제목은 이게. 들어봤어요. 예, 저는 단에 많이 빠졌었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굉장히 유행했던 기억은 나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맨날 라디오에서 이상한 광고하고. 네. 그게 무슨 소설입니까? 저 처음 들어요. 이걸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예, 기의 이제 실체와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는 우주의 기운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그때 좀 작가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자였어요. 네. 이정빈인가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우학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학도인. 네, 우학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아, 그 소설인가요? 뭐 르포 같은 거예요? 르포 소설 형식으로 된 르포고 이게 과장된 게 거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아, 우학도인이라고 당시에 살아있던 분이에요. 이 권필진옹이라고 나오는데 실명은 권태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책 뒤에 보면 우학도인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얼굴도 나와 있어요. 아, 맞아. 오. 네. 이분의 증언을 네, 이분이 겪은 얘기들을 이제 다 실어놓은 얘기입니다. 아, 다른 건 다 떠나서 한 3가지 포인트만 얘기를 드릴게요. 옛날에 있던 장수들 권율 장군, 뭐 강감찬 장군부터 네.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지금 생각하듯이 뭐 칼이나 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기공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하늘을 날아다녔대요. 네. 과학과 사람들의 그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거를 깔려고 하는 거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일단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우악도인이 어렸을 때 구한 말입니다. 어렸을 때 이분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고종을 지키던 소위 말하는 뭐 호위무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과시를 하는 상황인데 밤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독립문 아시죠? 네. 독립문을 뛰어넘는 걸 보여줍니다. 우와. 독립문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엄청 큽니다. 독립문. 그렇죠. 그냥 뭐 올림픽에 나오는 허들 정도 높이는 아니잖아요. 독립문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인간이 그게 뛰어오를 수 있는 높이인가. 어떤 뭐 장대 높이 뛰기를 해도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높은데 이거를 이 뭐 7장상가 8장상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뛰어넘고 그 중에 다 늙은이에요 이미. 뛰어넘고 그 중에 좀 많이 노쇠한 사람은 완전히 깨끗이 못 넘고 뭐 저기 지붕을 짚고 넘는다던가 지붕을 짚고 돌아온다던가. 아, 묘하게 막 리얼리티를 살리려는 장치가 좀 가스러운데요. 굉장히 자세해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는 내려와서는 한탄을 합니다. 옛날 우리 선인들 권율 장군이나 그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저 뭐지 하루살이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 사람들은 산을 뛰어넘었는데. 그 수준이겠죠 뭐. 네. 아 무슨 뭐 박씨 부인 이런 분들처럼.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초야에 숨어 있는 그런 도사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보편적으로 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장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황비용 시리즈 보면 막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막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뭐 동방불패죠 사실. 그보다 더하죠 황병보다. 동방불패 수준의 능력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네. 그걸 이제 우악도인이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악도인은 나중에 중국을 찾아가서 왕진인이라는 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 외우고 있어 제가. 저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고 있는 지금. 거죠? 그러게. 그만큼 제가 많이 빠졌었죠 그런 세계에. 네. 그러니까 저것만 해봐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허망한 세계인지 그 세계가. 전문가라면 그 정도면 빠졌어야지. 근데 진짜 흥미롭네요. 네. 왕진인을 만나러 가는데 왜냐하면 왕진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중국 전체에서 가장 도력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왕진인을 이렇게 저렇게 막 고생 끝에 가서 결국 만나게 돼요. 왕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일단 나이를 알 수 없어요. 한 800살을 살았단 말도 있고 근데 얼굴은 젊은이의 모습을 네. 띄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 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 왕진인과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절 뭐 요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 가 보니까는 이쪽에 있던 집이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 하나를 넘어서 왕진인이 이제 명령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아, 명령으로. 자연에 대해 명령하는 거죠. 아. 길을 운용함으로써 왕진인이 정말 뭐 산을 옮기는 수준의 이 도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정확하게 제가 어제 봤던 영화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똑같습니다. 네. 진짜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가. 근거는 무슨?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닥터 참. 스트레인지로. 아 그렇군요. 서양 애들이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아유 똑같아요 진짜. 네. 네. 어쨌든 왕진인이 그런 사람이고 거기 가서 이제 그런 걸 직접 목격을 하고 우악도인이 네. 이 기자에게 말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소설로 쓴 게 단이구나. 바로 단입니다. 네. 단이 무슨 단자입니까? 이거 단학할 때 단자예요. 네. 붉을단인가요 이게? 네, 붉을단. 단자 이거 한자로 크게 써놨고. 네. 그렇군요. 네. 그걸로 정신세계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죠. 그런 다음에 정신세계사에서 요즘 물리학 책들이 나옵니다. 이게 물리학이 뉴에이지랑 신비주의랑 연결되는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세계사가 많이 했어요. 물리학 책 뭐. 그 네.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현대 물리학으로 본 동양사상. 네. 그런 책도 있고. 네. 그 책 서점에서 봤어요. 네.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아마 저 책 프리초프 카프라 네, 쓴 맞아요. 책이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근데 당연히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서점에서 보고 그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 네, 막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동양사상과 물리학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묶여 있어가지고 너무 양자역학 이런 거 연결시킨 거예요. 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이라서 이자크 벤토프라는 사람이 책도 있었고요 당시에. 네, 섭렵했었죠. 그 계보를 이은 게 시크릿이잖아요. 시크릿이죠.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정말 대가의 행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자료 전혀 없이 좀 외워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시크릿을 읽었어요. 네. 네, 거기에 양자역학이 나오고 나오죠. 그렇죠. 간절하게 바라면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주의 네, 길.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분께서 그 말을 딱 하셨을 때 최근에 이 책을 읽었구나. 네. 그 책을 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의 도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게 아니라 최근에도 읽고 옛날에도 읽고 맞아요. 많이 읽었던 거죠. 근데 저 예전에 같이 일하던 개발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똑똑한 여자라고 생각해요. 대체로는. 근데 걔가 약간 시크릿주의자에다가 기 막 이런 거 굉장히 막 이렇게 많이 믿는 애였는데 걔가 무슨 얘기를 해준 적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중부양하는 정도의 도력은 누구나 쉽게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말도 안 돼 막 이랬더니 근데 왜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이 TV에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전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더니 공중부양을 할 정도로 수양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오 이거 괜찮은데 괜찮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 이런 게 아무래도 무공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이 많이 되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었잖아요. 그렇죠. 황비용, 태극권, 동방불패류의 그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배달이 한 말이 있죠. 증명 없으면 실력 없다. 바로 방금 얘기한 그런 사람이 나와서 자기 실력을 공중부양이든 뭐 장풍이든 증명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소룡주의군요. 일종의. 예, 이소룡이랑 그렇죠. 최배달이랑 그런 식으로 생각이 비슷합니다. 네. 그 칼세건 책 중에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 네. 거기에 되게 좀 유명한 얘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용이 있다 말하는데 내가 그 용 근데 그러면 용 보여줘 했더니 그거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럼 불이라도 보여줘 했더니 근데 그 용의 불은 특수한 불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지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실제로 없다는 결론 말고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배달이나 이소룡 같은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 실증적인 접근을 한 거예요. 무술에서. 네. 과학적인 접근에서 그 환상들을 다 걷어내고 또 무술에는 또 이 형이라는 게 많잖아요. 중국 무술에는. 그렇죠. 예, 뭐 혹권, 뭐 특히 동물에서 가져온 형들. 동랑권. 네. 근데 이게 제가 한번 딴지일보를 통해서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실전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예전에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실증적인 방식에 유튜브가 굉장히 공헌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 취권하고 당랑권 고수였나? 그 두 고수가 그 대련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실제 네. 이렇게 싸움을. 실전으로 싸우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처음에 포즈 잡는 거 말고는 그냥 동네 개싸움인데 그냥 막 당연히 이렇게 그럴 것 같아. 붙잡고 뒹굴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레이더스의 명장면이 있는 하나 그 총 쏘는 거요? 예, 그 진짜 칼 들고 완전히 기가 막힌 맞아요. 포즈로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총으로 한 방 빵 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들이 깨져나가는 과정들 또 유명한 영화 중에 옛날에 그 베스트 키드라고 있었어요. 가라데 키드. 네네네. 거기 보면 그 학다리로 네. 손 이렇게 들고 한쪽 다리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필살기거든요. 네.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자세죠. 네. 중심은 높고 네. 다리는 한쪽밖에 안 되고 있고 네.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 한쪽밖에 없습니다. 방어 자세가 안 돼 있고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진짜 하게 돼서 날아가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없는 자세. 네. 근데 그걸로 승리를 거두는 그런 환상들을 이제 사실 이소룡이랑 최배달이 깬 거예요. 네. 뭐 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많이 깨져 있죠, 그게. 예, 그렇죠. 특히 종합격투기 이제 네, 생기고 이러면서 현실로.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한 거라 과학하는 입장에서 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고 사실 제가 그런 실증주의적인 과학적인 관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최배달의 그 말이었어요. 예, 증명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거라는 거. 맞더라고 그 말이. 근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서양에서도 예전에 뭐 물, 불, 바람, 흙 뭐 이러면서 그렇죠. 네. 아무 말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사원소설. 사원서 어쩌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진리라고 받아들였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뭐 지금은 누구나 다 택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기나 기의 흐름이나 뭐 저런 뭐 오행이나 이런 게 여전히 좀 중요하게 남아 있을까 이런 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일단 전통의 힘이란 걸 무시 못하는 것 같고요. 서양도 왜 서양인들한테는 기독교 전통이 남았죠. 그런 식으로. 예. 그 기독교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기독교를 버려도.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 엑스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근데 거기에서 최근 미국 대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백인 남성.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그 박사학위가 있는 여성. 네. 둘이 맨날 붙어 다니는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멀던 스토리가. 맞아요. 근데 멀더는 늘 이상한 소리만 해요. 근데 늘 드라마가 끝나면 멀더가 이겨 있거든요. 멀더가 맞죠. 네, 늘 멀더가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구도가 뭔가 이 대선을 예견한 것 같고 이런 드라마가 뜨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원하죠. 네. 네.
신기한 거, 그러니까 과학을 신기하게 느끼려면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 신기하게 느끼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제가 본 그 닥터 스트레인지 진짜 스토리가 우리한테는 되게 익숙한 얘기예요. 진짜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옛날에 흔히 보던 뭐 기무술 옛날에 뭐 촉산 이런 영화 있잖아요. 촉산. 네. 딱 그 영화하고 그 영화를 그냥 현대적인 서양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그렇군요. 것뿐이지 똑같아요. 그냥. 네. 정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막 재밌는 거예요. 뭐.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따라하나 지금? 서양의 스캡틱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종교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종교하고 싸우기가 조금 재미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헛소리를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그렇게 서양만큼 광범위하지 않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미스들이 그 대신에 뭐 예를 문화 들어- 바탕이 안 깔려 있죠. 네, 네. 뭐 제사라든지 이런 기치료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로막는 건 생각보다 진짜 너무 광범위하죠. 도킨스식으로 말하자면 밈의 힘인 거죠. 밈이 네. 쉽게 죽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생각해보면 이제 뭐 이제 무당의 얘기를 참조했다 막 이제 이런 거 비우고 그렇지만 우리 뭐 날 받아서 이사하고 뭐 그렇죠. 날짜 네. 무당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애 태어나면 좋은 날 제왕절개 수술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 흔하게. 너무나 그냥 널리 네, 퍼져 있어요. 아무렇지도 네. 않게 흔하게 하는데 네.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 일이 크게 다른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국정을 운영을 할 때 뭐 쓰냐 아니면 우리 애를 뭐 낳는 날짜가 큰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딱히 네. 그날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같은 뿌리에서 온 일이고 그거를 비난하는 것만큼 우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우리가 힌두교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종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뭐 예수를 믿어봐라 하면 수많은 신 옆에 예수 세워놓잖아요. 뭐 인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되게 비슷한 게 맞아요.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도 그게 그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맞아요.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교적 위계 안에 그게 들어가는 들어가 있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기복신앙 안에 자리를 잡죠. 네. 아니면 샤머니즘 화된다거나 네. 네. 예, 불교도 완전히 샤머니즘하고 결합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저는 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유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기 마사지를 하는데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막 기를 불어넣겠다고 열심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사람은 지쳤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마사지 받아서 힘이 났네요. 그럼 기를 받아들인 거네. 네, 그거를 그냥 네. 은유로 저 사람이 힘을 써서 나에게 힘을 전해준 건 맞거든요. 전자기력을 그냥 기라고 하는 거고. 아니 뭐 그냥 근육을 만져주고 하면서 네. 제가 힘이 났으니까 뭐 네. 그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고 네.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진짜 네.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왠지 내가 기 죽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혹은 밝은 기운을 전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신비주의가 결합하지 않아도 네. 뭐 기를 주고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그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기라는 게 어떤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맞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순간 장풍이 생겨서 장풍이 생겨나는 거죠. 장풍도 사실 뭐 엄청 빠르게 내가 손을 밀면 공기가 뭐 이렇게 밀릴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그렇죠. 촛불은 끄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공기가 아닌 제3의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이제 바로 미신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가냐면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촛불을 내가 굉장히 빨리 손을 움직이는 기술을 해가지고 촛불을 끄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손을 빨리 움직여서 공기가 움직여서 촛불을 껐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걸 끄는 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원격으로 이 사람에게 기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상식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그리로 가버리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항상 그리고 이런 걸 믿을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조금만 그럴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게 문제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한의학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고 그게 꼭 그것을 경락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은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적으로 해부학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파악한 어떤 작용의 그런 것들의 것이지 실제로 뭐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의학이 전혀 안 듣는다거나 침이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실제로 효과를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렇긴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한의학의 봉한학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뭐죠? 보통 이제 체액이 흐르는 거는 혈관하고 림프관이거든요. 네. 그거 외에
다른 순환 체계가 있다. 물리적인 봉환관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경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 속에 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몸 안에. 그래서 봉환학설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북한에서 나왔던 건가 뭐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실제 그걸 발견했다라는 주장을 그런 했죠. 주장이 있었죠. 네. 논문도 나왔고 막 네. 그랬는데 또 뭐 딴 사람이 보니까 없고 네. 그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글쎄요. 이런 거는 이게 정말 우리 과학적인 검증의 필터를 거쳐서 정말 밝혀진다면야 네. 용이죠, 용. 자기한테만 보이는. 네.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말 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장풍인 거고 네. 기 같은 거는 우리 문화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쉽게 쓰는데 기운이 빠진다 이런 말도 기라는 말 자체가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감기. 예. 아, 그것도 기가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감기는 거. 왜? 그 기가 이렇게 내 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그 기가 거스르면서 그러니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네. 기 막히다가 딱 그거잖아요. 네, 기 그죠. 흐름이 막혀서 내가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너무 쉽게 쓰지만 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예. 기를 금지어로 만들어야겠네. 우주의 기운 이런 거 대단히 비과학적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피라미드 파워라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또 여기 얼마나 파고들었었는지. 이 피라미드 파워라는 게 이 피라미드 형태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는 일종의 형태 에너지 이론 같은 게 있어요. 네. 구형은 구형대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뭐 정육면체는 정육면체대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피라미드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 하면은, 물질에 생명을 주고, 물질을 부활시키고, 네. 물질이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도형 에너지가 있다. 네. 다른 게 피라미드 에너지거든요. 계란 예전- 넣으면 안 썩고 막 예,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네. 옛날에 딴지일보에서 다세포소녀란 웹툰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웹툰에서 가난을 등에 진 소녀 네, 네. 어머니께서 피라미드 회사에 다니셨어요. 피라미드를 진짜. 집안에 피라미드를 잔뜩 쌓아놓고 그 피라미드 파워를 팔게 되는. 네, 제가 아는 누군가는 저 피라미드 모자. 네. 제가 해드린 얘기인 것 같아요. 회사에. 조금 더 회사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월급 많이 받는 좋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피라미드로 생긴 모자를 쓰고 계시는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항상 그걸 이렇게 예전에 그 특허청 홈페이지에 네. 피라미드 관련된 것과 무한 능력에는 특허 신청 받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아 웃겨. 의외로 피라미드 파워가 다크 에너지 뭐 그런 거 아닐까? 피라미드 파워를 이용한 발명품 되게 많아요. 많죠. 네, 특허 신청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안 그런 건 다 받는다고. 반려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받지 않는다고 받질 이제 않는다는 네. 거죠. 이게 일단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읽은 책들에 보면 기정사실처럼 피라미드 일단 정북 향으로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이 쿠팡의 피라미드가 똑같은 비율이어야 해요. 이 경사면이나 이런 게 대충 만들면 안 돼요. 자북입니까? 진북입니까? 아 몰라요. 근데 뭐 아무튼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3분의 위치 즉 실제 쿠팡 피라미드에서 왕의 석실이 있는 그 자리여야 해요. 그 자리에 물건을 놔야 됩니다. 아무데나 놓으면 절대. 피라미드 파워가 집중되는 곳이고. 바로 그렇죠. 예. 그 자리에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 시체를 놓는다. 그럼 그 고양이 시체가 썩지 않고 탈수돼서 미라가 된다. 우유를 넣으면 우유가 썩지 않고 요구르트가 된다. 아니 살아나야지 고양이가. 아무튼간에 이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 정리를 한 거죠. 쓰던 면도기를 놓으면 면도날이 그거는 다시 상품화된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쓰던 면도날을 넣어서 놓으면 이게 되살아난다. 죽은 배터리를 넣어놓으면 이게 다시 충전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동유럽인가 어디서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에너지가 안 되는. 피라미드 에너지. 우주의 기운. 아니 근데 해보면은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피 입자가 매니아는 해보면 안 되는 상품이 그거 말고도 많아요. 아, 하긴 그렇긴 하죠. 예, 그 뭐 곰팡이제가 안 돼요. 온갖 약들도 그렇고. 아무튼간에 예, 뭐 담배가 맛이 좋아진다거나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꽤나 알려졌었습니다. 80년대 이럴 때는. 맞아요. TV에도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실험을 하냐면은 그 미국의 유명한 미스버스터 디스커버리인가요? 네네. 네.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온갖 실험을 다 하잖아요. 아, 그거 재밌죠. 얘네들이 피라미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진짜는 썩고 우유는 상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피라미드가 종이로 만들어 상관없어요. 나무로 만들어 상관없고 재질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형 에너지기 모양에서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양, 네. 방위각, 모양, 위치 그것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걸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거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품이 나오고 그리고 아직도 특허 출원이 들어오고. 네, 아직도 제품이 만들어져서 일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제가 나무위키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걸 집 전체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 중심의 3분의 1 지점에 방을 마련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이런 그 일이 피라미드형 네. 집이 아니라 그냥 피라미드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위치에서 산대요. 그럼 미라 되겠네? 죽은 다음에. 말리면 어떡하죠? 네, 아무튼 제대로 부정된 적이 없으니까 한번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맞아. 피라미드에 뭔가 있겠거니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 가끔요 종이 신문을 보면 그러니까 종이 신문은 지금 약간 타겟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할아버지들. 네. 종이 신문 다른 사람들은 거의 안 보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종류의 헛소리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정보를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로도 없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팔고 무슨 뭐 용으로 만든 용처럼 만든 뭘 하면 뭐 건강과 무병장수 막 네. 이런 구슬도 팔고 막 이제 별거 다 맞아요. 파는데 옥으로 만든 거 뭐 이런 거. 네. 광고에 맞아요. 네, 광고가 네, 맞아요. 네, 아직도 근데 그게 이제 저 어렸을 때는 흔하게 봤는데 뭐 요새 누가 막 이렇지만 실제로 보면 아직도 되게 많고요. 심지어 또 최근에 본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것은 무슨 강연이었는데요. 전화번호와 이름의 상관관계를 봐서 자기에게 맞는 번호를 찾아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강연을 하고 이제 그런 걸 돈을 받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진짜 약간 이분들도 정말 문제가 많다 생각을. 우리 아이디어만 잘 내면은 상품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요? 얼마든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뭔가 만들어내면 그건 진짜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응용 제품들 있잖아요. 퀀텀 에너지. 퀀텀 에너지. 퀀텀 자석류 이런 거. 자석을 이용한 퀀텀 에너지 발생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죠. 뭐 육각수. 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깨는 데에도 연구비를 좀 주면 그런 미신 깨는 프로젝트 이런 거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겠죠. 근데 저 약간 그 하고 싶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강연 들고 다니면서 도장 깨기. 도대체 무슨 아니 제가 도장 직접 깬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들한테 나눠 책자 만들어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지 나눠주는 막 이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믿는 게 잘못되면은 그냥 최순실 꼴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멀지 않아요 정말. 네. 제가 어제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그 우리 직원들 문화 행사로 같이 본 거였거든요. 네, 나오면서 저걸 진짜라고 믿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다. 진짜로 그렇죠. 전 진짜로 믿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봐서 위험합니다. 아는데. 그리고 이게 바로 배교자의 위험성입니다. 네, 배교자는 더욱더 뜨거운 근데 그런 영화들의 이제 뭐라 그러나 힘이라는 게 그 이제 처음 닥터 스트레인지는 의사거든요. 처음에 네.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네. 인간의 몸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죽으면 다 티끌로 해서 우주로 네. 날아가는 거다. 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영화에서는 아주 그 미련한 말인 거예요. 네, 그 영화에서 바보 같은 소리. 네, 아주 진리를 모르는 네. 네, 우주의 진리를 모르는 아주 바보 같은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영화에서는. 심지어 제가 그 대사를 듣고 있으면서도 뭐 저래? 이렇게 안 돼. 재미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재미로 봐야지 진짜.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약간 그 물론 재미긴 하지만 조금의 영향은 있지 않나. 네. 사실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 교회 가서 그런 얘기해도 우리 이상한 사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밈도 엄청나게 강한 거죠. 어쨌든 정리하자면 제가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피라미 파워 여태까지 긴가민가 하셨다면 없습니다. 다 뻥이에요. 다 뻥. 다 실험했고 다 파기된 겁니다. 네. 네, 확인해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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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맥도 기정사실화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맞아. 그 수맥 신봉자분들하고 굉장히 호환성 높은 분야가 그 땅굴 지파 분들입니다. 네. 우리나라 극보수에는 두 가지 지파가 있습니다. 땅굴 지파와 풍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땅굴 지파 분들은 항상 그 수맥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다녀요. 네. 그렇겠네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 뭐죠? 저거 엘로드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개 교체되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저 당연히 그것도 있었어요. 네.
엘로드로 이제 수맥 찾고 땅굴 찾고 이러고 다니는 건데 해보셨어요 그걸로? 당연히 해봤죠. 예. 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수맥이란 게 원래는 좀 서양 개념이에요, 사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퍼진 게 80년대 중반이래요. 그렇게까지 전통적인 개념이 오래되나? 아니에요. 이게. 수맥은 서양에서 온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수맥 개념이 수입되면서 풍수하고 그제 결합을 한 거죠. 섞여가지고 그렇죠. 네. 토착화 된 거군요. 네. 수맥에서는 이 수맥파라는 게 나옵니다. 전자파처럼. 수맥파는 뭘까요? 물이 흐르는데 밑에 거기서 무슨 파동이 아주 안 좋은 파동이 나온대요. 왜 안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종의 전자기파의 일종인가요? 아니요, 수맥파요. 어디다가 지금 우주 4대 힘에다 갖다 붙이려고요. S 입자가 매게 하는 수맥파. 어디 우주의 기운에 감히 과학적인 사실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오직 구리판으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본 것 같네요. 맞아. 네. 그래서 왜 수맥 흐르는데 위에다가 구리판을 올리고 그 위에 침대를 얹는 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최근에 어느 시청이었더라? 거기 아 맞다. 예, 네네네. 시청에요? 네. 시청 위에 시청 밑에 수맥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그 시장실 바닥을 얇은 구리판으로 네. 도포했던 게 후임 시장에 의해서 발견돼가지고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종이 신문에 단골로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돌침대 밑에다가 동판을 깔아서 어떤 수맥이든 막을 수 있는 돌침대. 꽤 잘 팔리는 히트 상품일걸요? 네. 그거 말고 저것도 있잖아요. 달마도. 파는 거 봤어요, 저. 달마도에 당당하게 써 있습니다. 수맥 차단 효과 이렇게. 어떡해. 전자파 차단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달마도가요? 아니 그 뭐 붙이는 거 컴퓨터 모니터 같은데 네, 그런 거 붙여가지고. 있죠. 그거는 그래도 뭐 약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잘 모르겠지만. 그 스티커 뒤쪽은 괜찮겠죠. 아무튼간에 뭐 동판으로 막는 게 그래도 달마다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네. 그렇죠. 하는데 뭔가 물리적으로 막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집무실 바닥에 동판을 깐 곳이 거제 시장이래요. 거제 네. 시장이요. 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세계일보 기사가 났는데 기사가 재밌습니다. 전임 시장이에요. 네. 동판을 깐 시장이 김 전 시장이에요. 근데 김 전 시장은 자신의 전임 시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이 되면서 네. 수맥 운운하는 역술인 이야기를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직원들은 시청사 뒤쪽에 있는 뭐 계룡산에서 흘러나오는 수맥이 청사 아래로 지나가 수맥 측정 기구가 강하게 반응한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앱도 있대요, 앱. 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쪽은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시장, 그러니까 권민호 시장은 아무리 동판을 깔아도 전임 시장이 줄줄이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동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수맥을 막기 위해 동판을 깐 게 잘못된 거긴 하지만 수맥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못해 하고서는 수맥 막는다고 동판 깔아봤자 소용없는 거야. 이런 정도군요. 그렇죠. 동판 깐 사람도 뭐 잡혀갔어요? 네, 그 사람도 잡혀갔어요. 아. 동판 깐 사람이 잡혀가서 새로 새로운 들어온 시장이. 사람한테 들킨 거죠. 동판 까는 거야. 그 동판이 의미 없다는 건 확실하네. 수맥은 작동하지만 동판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였다. 달마도 걸어야 되나? 혹시 모르죠. 동판이 없었으면 더 크게 당했을 수 있어요. 죽을 것을 그렇게. 동판 덕에 살아났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엘로드 이것도 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펜들럼 이걸 사용해봤거든요. 네. 펜들럼 뭐냐면 진자인데, 진자. 예, 원래는 처음에는 원래 관심이 많으니까 실에다가 반지를 매달아가지고 하다가 이런 제품으로는 물건으로는 정확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해외에서 실제 펜들럼을 구입을 합니다. 그 공인된. 네, 공인된 제품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양과 이런 게 들어있죠. 장인의 손길을 그치. 네, 메이드 인 차이나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 장인들 훌륭하죠. 네, 요즘 중국 장인들 아주 좋죠. 네. 어쨌든 그걸 이제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놔요. 오른손으로 들고 손바닥에 올리고 이렇게 돌리면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컵 네. 같은 걸 앞에 놓고 예. 여기 컵이 있다 하고 보면 저는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예스면 왼쪽으로 도는 거죠. 컵이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있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모든 걸로 다 실험을 했어요.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나오고 돈을 놓고 놓으면 제 뭐 감정까지도 100% 다 맞아요. 그럼 이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군요.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만약에 네. 조금만 덜 과학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건 100% 맞는다. 나 이제 내 운명과 미래를 모두 알 수 있다. 근데 저의 스캡티즘이 저를 망쳤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동전을 뒤로 던진 거죠. 네.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군요. 절대 안 맞아. 심지어 50%도 안 맞아요. 그건 또 이상한 재능인데요. 50%는 맞아야 되잖아요. 50%가 안 맞는 게 그게 우주의 기운인가? 만약에 50%가 50% 이하로 계속 유지된다면 거꾸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돼. 그리고 네.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번쯤 던지고 실망해서 10번 던져가지고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어쨌든 그걸 보고는 알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뭘로 되느냐? 제 심리가 제 근육을 답을 알고 있으니까 네. 제가. 네. 이쪽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의식적으로는 안 하는데 무의식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이것도 진짜 신기한 일이잖아요. 네. 신기하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만. 네. 되지만 저한테 그런 무의식이 있고 그게 실제로 근육을 움직여서 그걸 항상 그 일관되게 답을 내게 하는 그런 뭔가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걸 의식을 못 한다는 거는 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경이롭고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매달아 놓고 진짜 원하는 대로 돌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그럼 오른쪽으로 돌고. 근데 우리 나는 안 움직여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안 절대 안 움직이고 있자고. 안 움직이는데. 네. 근데 손으로 안 들고 매달아 놓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손으로 들어야 돼요. 네. 그건 내 손을 통해 기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아, 대고 해도 안 돼요. 잡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우주의 기운 이런 것을 굳이 찾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뤄지는 일상이나 우리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랍다. 그래서 억지로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 마법이니 우주의 기운이니 이런 거를 가지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예, 과학을 조금만 눈꼽만치만 더 들여다보면 네. 충분히 그와 같은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해서 네. 마법의 양탄자가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많다고 해서 네. 그게 뭐 비과학이 옳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약간 여기에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그렇죠. 사실은 큰 문제예요. 큰 문제죠. 네. 진화. 예.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되잖아. 진짜 신기하지? 요거 대부분 되는 거예요. 대부분 과학적으로 되는 거고 진짜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그거를 다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된다라면서 맞아요. 과학이 뭐 많은 걸 설명 못 해주는 것처럼 믿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늘 다윈을 반박하거든요. 네. 근데 다윈이 이게 최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다윈이 한 말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진화 얘기할 때 장대익 교수님이 그래프를 갖고 나왔는데 2014년인가 2013년인가 진화를 믿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 50 몇 프로 되고 믿는이란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30 몇 프로인데 안 믿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의 이유가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라는데 네. 이분들 증거 안 들여다보셨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모르는데 뭔가 뭐 그런 소리들을 하니까 네.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으시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게 참 깝깝한 거죠. 네. 조금만 눈을 열고 조금만 귀를 열고 조금만 주체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에 답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또 찾아보니까 그 종의 기원은 철종 10년에 나온 책입니다. 화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약간 좀 되게 어렵고 퍽퍽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대단한 존재가 별로 아니고 그런 게 살다 보면 되게 이제 지치고 좀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나를 도와준 어떤 특별한 힘 같은 데로 달려가고 싶고 뭐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동판이라도 되고 싶고 이러는 마음 같은 걸 사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긴 한데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고. 네.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조실부모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정말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본인한테 네. 이익이 될 거예요. 정말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스스로의 존재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 우주의 대순환이요. 원소의 대순환. 아, 예. 그거를 느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디 가서 했던 얘기인데요.
단세포 생물들이 모여가지고 거대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거대한 문명과 사회를 만든 게 우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단세포 생물들이 하나하나가 살아남으려고 연합한 거예요. 우리는 그 조직체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100% 그거예요. 네. 네. 그 상태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거대한 문명을 만든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자의식이라는 게 생긴 게 우리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시시하고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정말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힘들 때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나는 뭐 거대한 수조개의 세포가 모인 대단한 이 거대한 결합체이기 때문에 네. 문제 없어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네. 한 번씩 힘들 때 그런 생각하면 적어도 허물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그 미국 대선이나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믿건 말건 일단 아무 말이나 해놓으면 일부 사람들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여버리죠. 최소한 5%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뭐 이런 정말 우리나라가 약간 난리통을 겪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아무 말이나 하면 믿던 사람이 뭐 예를 들어 30%에서 지금 5%로 줄었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사실 좋은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우주의 기운 다크포스 특집으로 마련했던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뭐 공지할 사항 있죠? 저 요새 지방 행사 계속 홍보하게 되는데 네. 12월 3일 날이요. 12월 3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요. 네. 2시 30분에 있는 행사인데요. 2016 과학마을 드림 콘서트라는 제목의 행사고요. 그 부제는 정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베이스볼 사이언스라는 자, 제목의 행사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철 선수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그 정민철이 예. 네, 네, 전설의 투수. 한화에. 네. 네. 그래서 대전이고 한화고 정민철. 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사실 이 야구의 과학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때는 양준혁 선수가 네, 양준혁 양준혁 선수가 선수랑 나왔죠. 했었죠. 근데 대전에서 그 정춘 선수랑 같이 하고 또 이제 과학자 한 분이 나오신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도 나와서 빅뱅 심화편을 해주셨던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이강환 관장님이 함께 하시는. 이강환 관장님은 요즘 저희랑 자주 엮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파토님의 사회를 보시는 행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야구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을 던지고 뭐 이걸 치고 하는 기본적으로 물리학에 대한 얘기니까 좀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집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과학마을 드림 콘서트 신청 이렇게 큰 버튼 보이실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적기 어려우실 테니까 일단 유성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얼른 접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료 행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어쨌든 정민철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이시죠. 네. 예,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화를 이끌었던 에이스 네. 정민철 선수를 가까이서 보고 그의 야구 이야기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공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니야. 하지 마. 죽게 될까요? 아니 근데 아니요, 그 장비를 다 갖추고 받으시면 돼요. 네, 굉장히 살살 던져달라고 해도 잘 못하시겠죠? 근데 제가 그 몇 번 통화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네. 서울 때문에. 근데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요. 사실 해설도 잘하시기로 해설, 유명하신 네, 분이죠. 되게 잘하고요. 일단 네. 생기신 것도 되게 스마트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되게 재밌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대전 쪽 계신 분들, 한화 팬들 꼭 오셔서 정민철 선수는 물론 저 그리고 이강환 관장님과 함께 재밌는 야구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방송이 목요일 날 나갔으니까 바로 내일이죠. 네, 내일 저녁 7시에 요즘 계속 벙커에서 하고 있는 칼 세이건 살롱 8번째 시간이요. 8번째 시간으로 태양의 자매들 여류 천문학자들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류 SF 작가이신 정세랑 작가께서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계획입니다. 근데 이 행사 저희가 진행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사실 요새 지금 전국도 이렇고 심란해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안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되게 계속 많이들 오시고요. 항상 꽉꽉 차죠. 네, 좀 그러고 이게 이제 뭐 같이 TV 본다 약간 이런 재미도 있고 좀 네. 한번 안 나와보신 분들도 한번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무료고요. 들어오시면 근데 술과 음식과
커피 등등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 먹을 수 있죠. 마치 드린다고 말할 줄 알았죠?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과학하고 앉아있는 한 편이 끝났네요. 전국이 하수상하지만 다들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한다 이러면 너무 좀 딱딱한 얘기인가요? 어쨌든 우린 용기를 내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겠습니다. 다음에 우주의 기운보다 더 황당한 얘기를 하질 않기를. 네, 여기가 끝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